네, 안녕하십니까. 반갑고요. 네. 신입사원을 뽑는 중요한 자리니까 준비하신 거 제대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 면접도 경험이 있지만 오늘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되는데 자신감 있게 대답하면서 잘 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학점 빼고는 사실은 스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석사를 안 갔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석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100%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석사를 한 친구도 석사를 왜 갔을까에 대한 거, 왜 박사를 안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죠. 그래서 석사라는 키워드로 공통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직무에 지원한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인성에 관련된 공통점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친구들이 상민 씨 다 좋은데 이런 점은 하나 좀 고치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디테일에 좀 집착한다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디테일에 이제 좀 중요시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융통성 없게 그렇게 시행하는 편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여행 계획을 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뭐 교통편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뭐 어디서는 어떤 걸 쇼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제 시행하는 편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답답하다. 네네. 저보다 융통성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배워 나가려고 이제 노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운드리 공정 설계 직무에 지원한 박수진입니다. 수진 씨 다 좋은데 이런 건 조금 보완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점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순한데 날카롭다. 아, 순한데 날카롭다? 네. 인상은 순한데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만 친구가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공감을 하기에는 너무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다고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수진 씨는 주로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대안을 주로 얘기하시는 편인가 보나, 공감보다는. 그러면 여자친구들하고 좀 갈등도 많이 있었겠네요? 갈등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져서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너가 부족했던 점이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결국은 풀었어요? 네,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객관성이 좀 없다라고 그 면접위원들이 많이 느낍니다. 너무 준비한 답변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르게 물어보는 거죠. 친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를 해봤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상민 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면접위원의 관점을 생각하고 키워드를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순하지만 날카롭다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자, 순하다라는 거는 괜찮겠지만 날카롭다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들은 면접위원은 그 날카로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평상시에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꼭 해내는 실행력이 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행력 같은 걸로 어필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 그 전산업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나 동기들을 보면 그 석사 진학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 정도? 네네. 상민 씨는 왜 그 석사 진학을 안 하시고 취업을 하시려고? 이제 전산학이라는 분야가 타학과에 대비해서 비교적 이제 조금 바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대학원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이점이 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때는 대학원을 가는 게 맞지만,
산업체에 이제 입사할 때 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 지금 수준의 어떤 지식 수준으로 이제 괜찮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 수준으로 충분하다. 같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체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회사 생활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외에 이제 대학원 오케이, 생활에서 그러면 저희가 석사도 많이 뽑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석사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학사의 장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이제 석사라는 게 학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필드에 맞춰서 이제 한층 더 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학사가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학사에 비해서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다수 있고 직무 경험을 좀 차별화된 직무 경험을 쌓았다라고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진 씨 스스로 수진 씨의 학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점하고 석사 진학하신 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요? 학점과 연관 관계라기보단 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반도체 과목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서 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석사를 해보시니까 학사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석사와 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걸 달성해서 졸업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게 달랐고요. 특히 저는 2년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걸 버텨내면서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걸 그때의 경험을 베이스로 하면 잘 견뎌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석사 진학하면서 프레닝을 한 거 중에 아쉬운 건 뭐예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2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험하던 것을 좀 더 연구하고 싶었지만 일단 졸업을 선택을 했고 제가 연구하던 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를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아니 그러면 박사를 계속 하시면 되잖아.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일단 석사 그 연구 경험들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배웠지만 이것이 현업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렘이라는 특수 소자를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뭐 공정이나 장비를 다뤘지만 이것이 실제로 산업에서는 100%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직자들로부터 들었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사를 하는 것보다 석사의 경험을 베이스로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상민 씨 같은 경우는 석사를 왜 안 갔냐고 물었더니 학사 때 배운 걸로 충분하다 이런 그 의도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진 씨 같은 경우도 박사에 대한 걸 왜 안 했는지 물었을 때 사실 연구는 더 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친구가 박사에 대한 생각도 있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왜 포기했을까? 그 점은 너무 안이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요 이력만 보면 본인이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좀 업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학부 때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던 게 나중에 석사 진학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석사 연구 과제가 이제 반도체라는 걸로 명확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저는 했어요. 인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학사 졸업하고 취업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뭐 느끼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에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낸드 솔루션 평가하는 어떤 테스팅 프로그래밍을 좀 개발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은 제가 부족하지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 사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한다면 조금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잠재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도 합격이 되고 합격이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이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봐요. 에세이 3번에 써준 창의성 경험, 그렇죠?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저위사 걸 써주셨고 에세이 5번의 주제가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S사 인턴십 얘기를 써주셨거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상민 씨는 저희 회사의 인턴 경험보다 S사의 인턴 경험이 더 중요했구나. 그 다음에 직무랑 더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에세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이제 창의성이라는 내용은 없었어서 이제 경쟁사에서 했던 그런 이제 활동들은 조금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사실 어떤 그 사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약간 과제들을 혼자서 이제 자료들을 읽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오케이. 그러면 자 S사에 비해서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뭐가 있어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그 약간 그 가족 같은 분위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직원에 대한 그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를 추월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있어서 이제 오케이. S사 추월했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의 그 뭐 낸드 인수한 거요? 네,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회사 타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조금 SSD나 아니면 낸드 시장에서의 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충 스펙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원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라서 써놨는데 그게 이제 면접위원 관점에서는 반대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민 씨 같은 경우는 H사를 지원하면서 S사의 인턴 경험을 썼거든요. S사에 대한 경험이 이력서에도 강조가 돼 있고 특히 자소서에는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기술이 돼 있거든요. 좋은 경험이고 직무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기는 하지만 H사의 임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짜증이 나는 내용 아닐까요? 그 지원한 회사의 타깃을 포커스를 맞춰서 써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진 씨는 그 석사 때 RM을 연구를 했는데 네. 왜 반도체 연구소를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연구소는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고 석사 연구 생활을 하면서 물론 RM이라는 연구 제일 앞에 있어 봤지만 그 부분보다는 제 손을 거쳐서 양산되는 소자가 제 손을 거치길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연구소보다는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경험하고 싶어서 파운드리 공정 설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석사 때 연구 주제를 잘못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석사 때 연구 주제로 RM을 선정한 게 지금 수진 씨의 생각이나 직무 계획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제가 앞에 그 개발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양산을 통해서 소자의 전 과정을 참여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아니죠. 저희는 수진 씨가 와서 석사 때 했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시켜서 그걸 빨리 사업화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RM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다 버리고 그냥 양산을 하고 싶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면접관분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반도체 연구소에서 어떤 소자를 개발하고 양산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파운드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연구 내용이고 경험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사업부를 지원했냐, 어떤 직무를 지원했냐, 그거 가지고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석사 때 했던 연구 과제가 반도체와의 어떤 그 적합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깃을 잘못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보다는 연구소 쪽을 지원을 하는 게 석사 연구 과제랑 적합도가 가장 맞는 건데 그 적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부를 왜 지원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라도 직무 적합도가 낮은 그
지원 부서랑 연결이 되면 그게 자충 스펙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무실 면접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딱 두 가지 먼저 그 뭐라 그럴까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경쟁 사투리를 가져온 거는 그냥 나를 탈락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일단 석사에 대한 것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은 거죠. 이거예요. 아,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저 면접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한테는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타깃을 바꿔라. 지금 타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석사를 안 갔냐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내 관점에서 해석하면 석사 뭐 배울 거 있나요? 석사로도 충분한데 이거야 결국. 그러니까 건방지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석사도 진로 중에 하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하기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 얘기만 명확히 전달하면 되잖아. 또 하나 성장하고 싶다, 회사 내에서도 교육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갖고 오지 마요. 회사가 몇 뽑아요 상진 씨를? 교육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회사원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박사에 대한 건 어쨌든 설득이 안 됐어요 최종.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고민했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미련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왜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쪽으로 질문을 자꾸 옮겨줘야지. 네. 박사에 대한 여지를 절대 주지 말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를 하면 확실히 합격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석사는 연구 과제가 가장 중요해요. 연구 과제가 본인이 지원한 회사, 본인이 지원한 직무랑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적합도가 낮으면 오히려 학사보다 합격하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석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민 씨하고 수진 씨가 사실은 저는 스펙은 부족하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부하시면서 직무에 연관되는 역량도 잘 쌓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만 조금 면접위원의 관점에서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좀 세게 했거든요. 압박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점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좋은 팁이 돼서 최종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의 관점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소서, 이력 등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보완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강점은 그대로 가고 보완점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합격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